조상님께 복된 마음 담아 추석 명절 잘들 새셨나요? 남자들은 장거리 운전에 지치고 여자들은 음식 만드느라 녹초가 다른데 아우 세상에. 아우 그냥 팔다리 어깨 무릎 안 쑤시는데 걷고 이 음식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좀 도와주실 분 안 계세요? 네? 명절 중국은 똑소리 나게 이기는 지혜 지금 알려드릴게요. 명절이라는 긴 휴일을 보내고 나면 가뿐한 게 아니라 뼈마디가 욱신욱신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어깨 결림부터 손목 저림까지 못 느끼던 통증이 생긴다는데요. 통증이라는 것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아픈 거하고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분명히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꾀병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명히 있을 때 근육이 많이 뭉치고 하셔서 아프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부들에게 명절이란 무겁게 장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음식을 만들고 여기에 때때로 찾아오는 손님까지 치르느라 스트레스가 절로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두고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몸의 이상, 괜한 우울감으로 이어진다는데요. 잘 지냈으면 이제 오히려 이제 해결이 될 텐데 생각했던 것만큼보다 더 심하게 어떤 이런 스트레스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다면 오히려 장시간 더 지속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울증 같은 경우도 여러 원인을 통해서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이곳에서 찾아볼까요? 신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우리 사전에 명절 증후군이란 없다. 바로 하하호호 웃음 노래교실입니다. 어디 가면 명절 지나고 나면 아이고 이 곡소리만 나는데 여기는 웃음소리가 담 넘어까지 나요. 예, 웃으면은 모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요. 네, 저도 이제 맏며느리거든요. 제가 맏며느리라서. 맏며느리. 네. 근데 맏며느리인데 저는 스트레스를 남들은 받는다 하는데 저는 받질 않고 살아요. 아버님 앞에서 매일같이 노래도 불러드리고요. 아버님 앞에서? 네네, 아버님한테 노래 한 것도 녹음도 틀어드리면서 그냥 같이 막 하하호 웃다 보니까 그 어려운 점을 전혀 모르고 살아요. 어머, 이게 되는구나. 네, 맞아요. 웃으면은 모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거든요. 여기 모인 이분들도 다 누구 집 며느리 아니겠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시어머니 이름표를 단 분들도 있겠지만 지긋지긋한 명절 증후군은 나이가 들어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극복법이 있다는데요. 가기도 싫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가기도 싫었는데 그런 웃음 치료를 받고 또 강사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면서 내 나름대로 행복도 찾고 즐거움도 찾고 기쁜 일이 생기니까는 자연적으로 일이 즐겁게 잘 되더라고요. 이왕 일할 거 그냥 감사하며 하자. 네. 나의 숙명이면서 받아들이자. 또 집안에 안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룰루랄라 웃으면서 부침개도 빚으면요. 정말 그날은 온 식구들이 한박 웃음 지을 수 있는 날이죠. 그런데 말이죠. 명절 증후군을 여자만 앓는 게 아니래요. 여자들이야 대놓고 드러낼 수 있지만 남자들도 가시방석이라는데요. 여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화살이 고스란히 남편들한테 박힌다네요. 남자들이야 뭐 명절 치르고 나서 고생은 무슨 고생이에요. 정말 꼴보기 싫어라는 말이 남자들만 보면 다 화살처럼 날아와 박힐 것 같은데. 아유, 그런 말씀 하면 안 되죠. 남자들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여자들이 그 스트레스 받은 걸 다 나한테 푸는데 그냥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 노래도 부르고 네네. 웃음 치료도 받아가지고 웃고 활짝 웃고 그러잖아요. 오. 자자, 쓰린 마음은 노래와 웃음으로 다스리고 뭉친 근육과 명절에 붙은 내 살은 운동으로 풀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찾고 일석이조죠. 며느리로 추석 고생 많으셨어요? 네네. 바닥에 앉아서 하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또 붙이면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또 시댁이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그래서 조금 운동을 하면은 뭐 몸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땀을 흠뻑 흘리는 것만큼 최고의 보약은 없죠. 장소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아니 그냥 집에서도 좀 간단히 이 뻐근한 몸을 좀 풀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네, 집안에서도 다른 운동기구 필요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운동을 함으로써 몸도 개운해지고 기분도 이제 상쾌해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팔로 반대편 머리 측면을 잡고 쭉 늘려줍니다. 15초 정도 지그시 당겨서 목 근육을 이완시켜주는데요. 승모근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또 두 손을 모아 엄지로 턱을 들어 올리면서 뒤로 젖혀주는데요. 역시 15초 정도 유지하세요. 목주름 펴는데도 좋대요. 세상에. 아니 이게 뭐라고. 별거 아닌 요 동작만으로도 목이 아주 가뿐해졌어요. 주부님들께서 요리를 하시느라 고개를 계속 숙이고 계셨기 때문에 목이 많이 뻐근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동작만으로도 가볍게 많이 풀어주실 수가 있고요. 좌우 3회 정도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목 관절 풀어주는 동작도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쭉 뻗은 후 반대 손으로 아래를 당겨줍니다. 10초씩 번갈아 3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요. 장거리 운전에 뭉친 허리 근육은 한쪽 무릎을 들어 당겨주는 자세를 취하면 허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상체를 앞쪽으로 밀어주는 동작도 허리 근육을 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한쪽 다리를 그대로 뒤로 뻗어준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올려주시고 팔꿈치와 무릎을 그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 동작은 에어로빅 할 때 많이들 해보셨죠? 간단해 보이지만 열량 소모에 좋고요. 스피드 스케이팅 타는 듯한 이 동작도 꾸준히 하면 열량을 태워주는 동작으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래요. 남편분 아니 주위 가족분들이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 정말 이번에는 당신 때문에 일이 잘 치렀다는 이런 따뜻한 한마디도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끝나고 이제 부부가 같이 간다고 해서 혹시 여유가 있으면 온천역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주위에 가벼운 데 가셔가지고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명절 뒤끝에 가장 골칫거리가 바로 남은 음식 처리하는 거죠. 전을 계속 데울 수도 없고 나물도 그렇고요. 오늘도 밥상에 이 채로 올렸다가는 식구들대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텐데 요 방법 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같은 음식을 먹기보다는 조금 퓨전 음식 쪽으로 한번 변형을 해서 먹으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 맛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네, 한번 기대해 주세요. 채소와 버섯을 넣고 우려낸 육수인데요. 이 육수를 붓고 배추, 청경채, 버섯, 숙주나물을 넣어줍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식으로 푸짐하죠? 아우, 그냥 맑은 육수에 요 채소들만 그냥 듬뿍 넣는 것만 봐도 속이 다 개운한 느낌. 네네. 우리가 기존에 먹던 김치찌개 이런 거 많이 해서 드셨잖아요. 전 넣어가지고 조금 색다르게 마라탕으로 드시면은 더 개운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명절 썰고 남은 육전과 두부 부침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넣어주는데요. 마라탕은 중국 사천 음식으로 칼칼하고 매운맛이 특징입니다. 만들기 어려운 분들은 시중에 파는 소스가 있으니까 활용해보세요.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마늘 반 스푼 정도를 넣어주시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끓여 드실 수가 있어요. 어머, 이게 끝이에요? 네, 이제 끝입니다. 세상에, 명절 끝나고 그 가사노동에 시달렸는데 뭐 주방에서도 네네. 아주 가뿐하게 끓여낼 수 있는 음식이에요. 네. 뱃사공들이 강변에서 끓여 먹었다는 마라탕,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일단 이 푸짐하게 한 그릇 담겼는데 그 코에 와닿는 냄새까지. 근데 그 중국 음식이라고 해서 아주 기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주 익숙한 향이 나요. 네, 아주 고소한 향이 나죠. 네네. 이게 짬뽕 같기도 하고 전골 같기도 한 비주얼. 맛은 마라탕답게 칼칼하면서 그 맛이 개운합니다. 야, 그 맵고 칼칼한 맛이 네.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 어르신들도 아유 그냥 절레절레 안 하실 정도로 그냥 끄떡끄떡 하면서 한 국자 더 퍼담으실 정도로 좋아하실 맛이에요. 아, 시원하다. 자, 이번엔 참기름 들기름에 조물조물 묻혔던 나물들 월남쌈으로 변신합니다. 먼저 라이스페이퍼를 따뜻한 물에 적시고요. 상추나 깻잎을 깔고 나물들을 김밥 재료 올리듯이 올립니다. 그리고 상큼한 맛을 위해서 과일도 채 썰어서 넣어주는데요. 그대로 돌돌돌 말아주세요. 누가 이 안에 명절 내내 먹었던 나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걸
소스는 칠리 소스나 땅콩 소스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식감이 쫀득하면서도 아삭아삭 아주 고소해요. 아우, 야, 오늘 차려낸 음식들은 정말 난 개운하다 이거 이상 표현할 게 없네. 이렇게 맛있지, 간단하지, 거기에 푸짐하게 차려낸 음식들 보니까 이거 식구들 생각나가지고 요거 보면서 기뻐할 그 식구들 얼굴이 그냥 하나하나 다 그려지는 것이 네네. 얼른 다시 또 주방으로 뛰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명절 지나실 때 힘드셨잖아요. 네. 그런 기분들 다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맛이야. 스스로를 위로하고 토닥여주는 지혜. 속상했던 기억, 몸으로 받았던 스트레스까지 놓아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모든 어려움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 아시죠? 명절 증후군 멀리 멀리 날려버리세요. 오늘은 왠지 책 한 권을 읽고 싶은 가을날. 저도 역사책을 펼쳤습니다. 아, 가을은 독서의 계절. 근데 역사는 어렵다.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게 뭐예요? 웅진성의 하루? 웅진은 공주 옛 이름인데? 아유, 이 정도는 저도 알죠. 아, 맞다. 공주에 가면 백제문화재가 있잖아요. 이 가을 공주에선 백제의 춤과 노래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한류의 원조인 백제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마음껏 만날 수 있는 백제문화제가 열리기 때문이죠. 백제의 멋을 만나러 지금 웅진성으로 출발합니다. 코스모스가 만개한 금강신관공원, 백제문화제가 한창인데요. 색색의 등불들이 사람들을 반기는 듯 반짝반짝한 빛으로 축제의 흥을 돋웁니다. 우와, 이 금강변으로요. 지금 이 등들도 예쁘게 켜져 있고요. 또 백제 시대를 상징하는 조형물들도 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백제 시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웅진 백제시대의 왕성이었던 공산성으로 가볼까요? 공산성 성안마을은 백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재현한 곳인데요. 일찍이 여러 나라와 교류했던 백제만의 문화를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 공산성은 옛 백제의 왕궁이 있던 곳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곳으로 확신되는 곳으로 있던 그런 성입니다. 지금 이 자리도 옛날에 민가들이 있고 또 발굴해서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왔던 자리고요. 이 백제문화제를 맞이해가지고 웅진성의 하루 이래가지고 이쪽에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기서 운영하고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에 지게를 지고 수건을 둘러맨 이분들은 누구? 아니, 어머니, 여기 뭐 하는데 이렇게 다 모여 계신 거예요? 아, 오늘 공연이요. 선악리 지게놀이요. 신풍면 선악리 지게놀이. 지게놀이요? 네. 그럼 지게를 이용한 어떤 놀이예요? 그렇죠. 이제 막 상여소리도 있고 또 논매는 소리도 있고 공주아리랑도 있고 선악리 공주아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공주 선악리 지게놀이는 충남 무형문화재 37호로 지게를 지고 힘든 농사일을 하던 주민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했던 전통 놀이입니다. 두레가 끝나는 날 색동저고리를 입은 아이를 지게에 태우고 자축했다는 지게꽃나비 놀이. 사람들은 지게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어르신들 다 같이 모이고요. 또 귀여운 아이까지 함께 하니까 정말 지게놀이가 진짜 흥겹고 굉장히 즐거워요. 지게놀이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흥도 최고조에 이릅니다. 시끌벅적한 꽹과리 소리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면 어느새 하나둘 무대 가운데로 나와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함께 어우러지며 노래와 춤을 사랑했던 백제인들의 흥을 느껴보는 거죠. 콩이 막 저절로 나. 너무 재밌어, 세상에. 요즘은 그런 거 구경을 못 해봤잖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너무 좋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이번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비밀의 방을 찾아 미르섬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공산성에서는 옛 웅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요. 이곳 금강 미르섬에선 백제의 유물을 만날 수 있는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저긴 것 같은데요? 백제 금제관식 모양으로 지어진 미로. 그 안에는 백제의 유물을 찾아가는 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해를 당하기 전 문조왕은 후손들에게 백제의 유물을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장소의 실마리를 조각내어 흐트러 놓았다. 각 10분 동안 웅진백제 4대 왕이 내는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비교적 쉬운 퍼즐 맞추기. 10분 안에 척척 풀어냅니다.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떤 그림인지 몰랐는데요. 하다 보니까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니까 이게 백제의 유물들이에요. 보기만 해도 진짜 아름답지 않으세요? 문조왕에 이어 삼근왕과 동성왕이 내어준 세 번째 문제까지 일사천리로 풀어냈는데요.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풀면서 역사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청소년과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누구의 아들인 비료와 온조의 이야기가 한반도로 남하하여 백제를 세웠다는 신화. 누구지? 누구의 아들인 비류? 지인 찬스가 있습니다. 지인 찬스 있어요? 작가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게 문제가 제가 오늘의 특급 도우미 막내 작가에게 SOS를 보냈는데요. 과연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역시 우리 작가님. 정답 발표할까요? 정답은 3번 주몽. 네, 맞습니다. 작가님 맞췄어요. 퀴즈도 풀었겠다. 이번엔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 저작거리로 가볼까요? 백제 고마촌을 재현해 놓은 저작거리에서는 투호놀이와 기마체험, 널뛰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느낌보다 훨씬 재밌어요. 네. 하니까. 네, 즐거워요. 또 생길 거 그렇죠. 저희 설날 명절 때 추석 때 했던 건데 지금 해보니까 재밌어요. 흥을 돋우는데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옛 주막의 정취를 느끼면서 먹는 막걸리 한 잔. 주거니 받거니 나눠 먹는 사이에 가을의 낭만도 커집니다. 한번 따보세요. 야, 두부김치. 맛있죠? 와, 또 이런 데서 먹으니까 또 향토적이고 맛있어요. 아까 오면서 밤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 백제 그 고장의 그 맛도 보니까 상당히 즐겁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드넓은 금강 위에는 색색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해상강국 대백제의 모습이 화려한 불빛으로 펼쳐졌는데요.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낭만이 흐르는 백제의 밤, 특별한 이벤트 없냐고요? 한쪽에선 사람들이 저마다의 마음을 모아 소원을 적고 있습니다. 와, 아버님 지금 뭔가 적고 계신 것 같던데 뭐 적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가족 소원 적고 있습니다. 아, 소원. 우리 첫째 딸 소원은 저희 가족 건강하고 아빠 담배 끊기. 둘째 딸은 대한민국 만세라고 적었어요. 하늘로 띄우는 그러면은 풍등이네요, 이게? 예, 예. 아빠의 건강을 생각하는 큰딸과 행복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작은딸. 아이들의 소원이 참 기특하죠. 소박하면서도 예쁜 소원들이 풍등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예쁜 소원 꼭 이루어지겠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해가지고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공주도 또 처음 왔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행복해 보이고, 네, 저희도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가족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제 문화재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뮤지컬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백제 5대 왕의 이야기를 서사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연출한 공연입니다. 화려한 춤과 음악, 그리고 특수 효과가 복합적으로 어울려 환상적인 백제의 꿈을 그려냅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백제의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홍수가 와도 물겁도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런 역사책에서 보던 것들을 음악이나 이렇게 화려한 의상과 함께 보여주니까 어린아이들도 너무 재밌게 1시간 동안 잘 봤던 것 같아요. 어른들도 재밌었고요. 낮에 와서 체험도 하고 공연도 보고 저녁에는 이렇게 조명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오늘 하루 행복했어요. 해를 더해 갈수록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 백제 문화재. 즐겁고 신나게 백제의 문화를 체험하면 이 가을이 더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거슬러 웅진성의 하루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백제 웅진성에서 만난 어느 멋진 날이었습니다. 수줍게 피어오른 붉은 꽃무릇, 차곡차곡 쌓아올린 돌탑들의 향연. 촉촉한 가을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공연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찰 여행 떠나보실까요? 가을 기운 가득한 천년고찰 흥국사. 흥국사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국가가 흥하면 절도 흥한다는 나라의 융성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사찰입니다. 임진왜란 한 당시 외적과 맞서 싸운 의승수군 700여 명의 본부가 이곳에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순신 장군이 친필로 썼다는 공북루 현판을 비롯해 당시 의승수군들이 나라를 위해 활약했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간직돼 있습니다. 1592년에 400명의 스님으로 만들어진 수군을 만들었었어요. 이순신 장군을 뒷바라지하는 하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 또 그리고 전투의 자문을 우리 스님들이 실제로 하시고, 뇌헌 스님이라는 스님은 실제로 전함의 선장으로 참여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흥국사에서 수년째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는 창원 라이온스 회원들입니다. 그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그리고 자연보호 캠페인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꽃무릇길은 저희가 최근 7, 8년 정도 같이 창원 클럽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꽃무릇길 관리, 청결활동 이것들에 중점을 두고 봉사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사찰 안엔 아름다운 풍경과 규모를 자랑하는 흥국사의 또 다른 명물, 돌탑공원이 들어서 있는데요. 크고 웅장한 탑부터 아기자기한 작은 탑까지 무려 108개의 돌탑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돌탑을 해놓으니까 참 좋습니다. 한 5년에 걸쳐서 이렇게 도사람까지 올라가는데 108 돌탑을 이렇게 세웠어요. 108번뇌를 소멸하는 뜻에서 하나하나 돌탑을 쌓으면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든 시민들이 와서 보고 마음의 안식도 되고 또 여기서 신심을 발해서 좋은 생각을 내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숲길을 따라 조성된 이 돌탑공원은 어느 독지가의 선한 마음에서 시작됐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계곡을 정비하려다가 보니까 이 돌이 너무 좀 쓸모있는 돌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장을 건설하면서 많은 그 근로자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넋을 달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수산단이 우리나라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단의 안전조업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빌면은 안전한 공장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 돌탑을 쌓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손수 쌓아 올린 108개의 돌탑들. 비싸고 화려한 건축물에선 느낄 수 없는 따뜻하고도 순수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1년에 25개 정도 해서 5년 동안 이 탑을 쌓는데, 쌓을 때는
저희 하여튼 안일을 위해서 쌓았는데 쌓고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쌓고 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다가 꽃무릎을 심어서 꽃무릎과 돌탑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 우리의 마음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붉은 꽃무릇이 수줍게 반기는 돌탑공원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돌탑이 어떻게 생겼어? 멋있게 생겼지? 상상화래, 상상화. 예전에 제가 알기로 영치산 올라가는 등산로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등산로에 이렇게 이런 돌탑들이 조성돼 있어서 많이 변했고 계곡도 예전에는 그냥 조그마한 계곡들이었는데 어렸을 때 놀던 그런 물들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져서 너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차분히 거닐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힐링의 시간이 되는 108 돌탑공원. 108 돌탑 그 길을 걸면서 작은 소원도 한번 빌어보는 돌담길이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이 소원을 빌러 이리 오거든요. 우리 아들 군대 보내놓고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가슴도 뭉클하고 이게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싶네요. 흥국사를 두르는 깊은 산길을 따라 오르면 만평에 달하는 초자연 꽃무릇 단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붉게 만개한 아리따운 모습이 한 발자국도 쉽게 발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온 동산을 뒤덮고 있는데요. 가을에만 볼 수 있는 흥국사의 선물입니다. 흥국사 산사음악회가 있다 해가지고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돌탑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쭉 이렇게 이제 상사가 있다 해서 올라와 봤는데요. 저는 상사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쁩니다. 힘들었는데 오니까 꽃이 정말 예쁘고 물소리랑 배경이랑 잘 어울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물소리랑 배경이랑 잘 어울리는 흥국사 꽃무릇. 이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올해는 처음으로 산사음악회도 열렸는데요. 그윽하게 퍼지는 음악 소리가 관객들에게 마음속 감동을 선사합니다. 초청하는 가수보다 자기가 노력하는 결과를 여기서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산사의 운치를 더해준 이날. 불자들도 사찰을 찾은 사람들도 무용과 음악,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행복한 산사음악회에 푹 빠져들었는데요. 음악도 좋고 지금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7080 노래인데 오늘 날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흥국사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상사화가 있어서 한 번 정도 산사음악회랑 같이 구경을 와서 너무 좋아요. 귀에 익은 익숙한 음악에 더욱 즐거워진 관객들. 둠칫둠칫 저절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오카리나 연주단의 흥겨운 무대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서도 음악으로 하나 된 즐거운 시간. 어때요? 오늘 공연 기대만큼 잘 됐나요? 저희가 앵콜도 받았으니까 잘한 것 같죠? 네, 돌탑도 되게 많이 더 있고요. 콘크리트 군데군데 많이 심어놓으셔가지고 활짝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애들 어렸을 때 흥국사에 많이 왔는데 그동안은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니까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돌탑하고 이거 상상하라. 고즈넉한 세월과 굵직한 역사를 품은 천년고찰 흥국사. 하나하나 정성으로 쌓아 올린 108개의 크고 작은 돌탑들과 가을에만 볼 수 있는 붉고 아름다운 꽃무릇의 향연. 거기에 좋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흥국사의 풍경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무화과 무화과 이 맛이 유혹하네. 배도 있네. 배. 호. 과일이 왔어요. 신선한 과일이 왔어요. 가을을 맞아 덩달아 빠진 과일 상인들. 입안에서 달콤함이 팡팡 터지는 제철 과일들이 떴다. 무화과를 배로 먹으면 배로 맛있어요. 지금 그 현장으로 가자.
울산 북구 강동 해안 부근 이곳에 상큼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한 농장이 있으니 와 이거 신기하다 진짜 들리는 보기 싶어. 도레미파솔라시도. 야 계속 쭉쭉 뻗어 올라가면서 열매가 맺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야 이게 무화과예요? 네. 야 아니 세상에 이게 생긴 모양이 어떻게 석류 같은 느낌도 나고. 맞아요. 아니 지금 그럼 이게 무화과 한참 따는 그 시즌이에요? 지금 한창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해마다 한창 따는 시기인데 올해는 좀 늦어졌어요. 여름에 너무 더우면 34도 이상 되면 나무가 후문 기간이 딱 돼버려요. 성장을 더 이상 안 하거든. 보통 이제 그 동물들이 겨울잠 자듯이 맞아요. 이 무화과는 너무 더우면 여름에 그냥 잠을 자버리는군요. 예. 여보세요. 잠자다가 주무시다가 깨셨어요. 제가 그러면 살짝 어떤지 맛을 한번 보고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야 세상에나. 이게 꽃이라. 이게 꽃이에요? 네, 무화과는 밖에 꽃이 없고 안에 꽃이래. 꽃을 먹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뭐야? 이게 와인 먹는 느낌 아니고 달달한 밥, 달달한 빵 먹는 느낌 나요. 맞아요. 한국에서 재배하는 무화과는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붉은 빛을 띠면서 한약 냄새가 솔솔 나는 도후인 홍무화과, 그리고 껍질이 얇고 홍무화과보다 당도가 높은 반안의 청무화과가 있어요. 아 그런데 저는요 이 아마추어라 그런지 어느 걸 따야 되는지 느낌이 없는데. 딱 가가지고 싹 보면 고개 싹 숙이는 것만 딱 보고 이거 하는 거 노랗게 가는 것만 따면 됩니다. 일단 고개를 싹 숙이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예, 가시죠 사장님. 자, 저기는 아직 안 익었고. 여기는 지금 위쪽으로 있고. 밑에서부터 이제 이거 오잖아요, 그죠? 요런 건 밑으로 쳐져 있네요. 예. 요거는 이제 따면 돼요. 딱 돌리면 딱 따면 되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왜 흰피가 나와요? 예, 이거는 무조건 무화과는 흰 액젓이 나와요. 따면. 그럼 이게 이제 다 당분으로 바뀌는 거고 영양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오, 신기하네. 그 입을 한번 입 부르터요, 그 흰 거는. 예? 입을 부르턴다고. 흰 액체는 빨면은 입이 부르터요? 예. 큰일 나요. 잘못 먹으면 입술이 부러뜨릴 수 있는 무화과 흰 액체. 덜 익은 무화과일수록 말이 나온다가니 주의해주세요. 고개를 싹 숙이고 본격적인 수확 시작. 무화과는 쉽게 무르는 특성 때문에 당일에 따서 바로 판매합니다. 요즘 무화과가 제철이라 늘 매진인데요. 그리고 이번 해에는 폭염과 냉해로 무화과가 많이 없지만 작년에는 하루에 최대 300kg 제가 위에 절반은 제가 딴 거거든요. 잘 딴 거죠? 너무 잘 땄어요. 근데 참 왜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이곳 강동 지역에서 이 무화과를 재배하시는 거예요? 바닷바람을 맞아야 무화과가 맛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강동 해풍 무화과입니다. 저게 영암의 무화과 목포 쪽에 거기에서 무화과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울산에 심었는데 울산 기운하고 영암 기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조건이 비슷하네. 예. 그래서 울산에도 되겠다 싶어서 울산에 심었습니다. 농장주 부부의 사랑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나는 강동 해풍 무화과. 항산화 작용은 물론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균 작용이 있고요. 목의 통증과 염증 해소,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과일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거 다 뭐 약을 좀 쳐야죠, 사실은. 친환약이든가 어떤 약을 치는데 이 무화과만큼은 약을 전혀 안 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농약 때문에 조심스럽게 씻어서 먹는데 전혀 씻지도 않아요. 무화과는 병충해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약을 칠 필요가 없다. 그 어떤 사람이 지어도 이 농사를 지어도 그래요. 이야, 더위를 다 이기고 태풍을 다 이기고 이렇게 주렁주렁 배들이 그냥 대단하게 열렸네요. 아유, 진짜 대단하다. 이 작업을 다 손으로 일일이 다 하셨을 거 아니야. 누구세요?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참 배밭에서 보니까 더 배로 반갑네. 배밭에서 보니까 배로 반갑네요. 아니, 이 배가 지금 개수로 따지면 몇 개가 될까요? 냉해 때문에 봉기를 좀 적기 시작했거든요. 적겠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적게 했는데 한 15만 장.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배농장.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배들이 빽빽한데요. 9월이 제철인 만큼 잘 익은 큼지막한 배들이 많아서 몇 개만 따도 제품 속이 꽉 찹니다. 이야, 제 얼굴만 해, 얼굴만 해. 이야, 아니 올여름에 워낙 더워가지고 과일이 다 크기가 작다고 그러던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커요?
땅에다 퇴비를 많이 넣어요. 거름을. 그러니까 비료보다는 퇴비를 많이 넣으면 이게 나무가 힘이 좋아져요. 아, 땅이 기본기네요. 그 여기 보면 지금도 저 군데군데 파놨죠. 예예. 저게 전부 지난밤에 돼지가 와서 저 지렁이 잡아먹는다고. 이게 이 땅속에 지렁이가 엄청 많거든요. 아, 이게 땅이 살아있으니까 지렁이가 많다. 그렇죠. 그 지렁이를 먹기 위해서 돼지들이 온다. 멧돼지들이. 여러분, 이것은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렁이들을 먹기 위해 배-밭을 습격하는 멧돼지들. 어마어마한 힘 때문에 과일들도 맥을 못 추는데요. 멧돼지 때문에 상원과일은 이렇게 벌레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까마귀 말로 호통 좀 치시면 그놈들이 알아듣지 않을까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오면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가라고. 가! 바로 들어갑니다. 예. 오, 이거는 여기 황금배입니다. 색깔이 더 밝고. 예. 황금색이 난다고 해야 황금배거든요. 맛은 그러면은? 맛이 굉장해서 그리고 껍질이 얇기 때문에 얇아서. 예, 이거는 그냥 안 깎고 예. 껍질채 먹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사과 먹듯이 예, 씻어가지고 그냥 예, 바로 예, 현장에서. 바로 먹어도 돼요. 와. 서울에 있는 백화점하고 계약을 해서 요 몽땅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쪽에. 여기는 하나라도 건들면 안 되네. 예, 예. 그럼 백화점에 가는 거. 예, 맛도 못 보여드리겠네. 보통 이 까가지고는 한번 먹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예, 전량이 이게 다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예, 냄새만 맡아보겠습니다. 아유, 우리 서울에서 사서 드시는 분들 맛있게 드세요. 배하면 울산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울산배인 만큼 수확한 다음 이렇게 예쁘게 하나하나 포장해서 전국으로 배송됩니다. 내 자식이 장성해 멋지게 독립을 한 순간처럼 농사꾼들에게 이 순간이 가장 설레고 뿌듯하겠죠? 이름 보세요. 울산의 배가 얼마나 좋으냐면 울산의 A. 모든 배들은 울산의 A 등급의 배다 이 말이죠. 아니다 그게 그건 뭐예요 그러면? 유나이스 스테이트 아메리칸이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말이에요? 예, 미국 수출합니다. 뭐 우리는 예. 수출했는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벼슬이네 벼슬. 예, 예? 우리 최고 상품. 자, 이게 벼슬입니다 벼슬. 유나이티드 S 스테이트 A 아메리카나. 가을의 결실, 우리 농산물 많이 사랑해주세요. 울산의 대표 과일, 한 입만 먹어도 입속에서 과즙이 팡팡 터지는 무화과 그리고 배. 올가을 잃어버린 입맛을 되살리고 싶으면 이 두 과일과 함께 원기 충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먹으면 배로 맛있는 무화과와 배. 많이 많이 사드 있어. 이런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서 축하했던 경험 누구나 있죠.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축하의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게 통하겠습니까? 그녀를 사로잡을 만한, 받으면 기분 좋을 만한 그런 뭔가 특별한 케이크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오늘의 첫 번째 케이크를 찾아가는데요. 디저트 카페 깔끔한 첫인상이 마음에 듭니다. 케이크 모양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요란해 보이지 않는데요. 은은한 색감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단아한 디자인이 세련미를 느끼게 합니다. 제가 이 여성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케이크가 여기 특별히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케이크가 있을까요? 저희는 쌀가루로 빵 식감이 나는 케이크예요. 쌀가루로 만들어요? 네, 쌀가루로 만들어요. 네. 와, 진짜 특별한데요? 네, 그리고 건강한 케이크예요. 오일하고 뭐 버터류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예.
당근과 호두가 들어간 쌀빵 케이크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에다가 설탕 넣으시고 가장 먼저 계란에 설탕을 넣어서 고르게 섞어줍니다. 이어서 가루 종류를 모두 섞은 후 고운 채로 쳐줍니다. 아니 이거 지금 보니까 다 곱게 이렇게 다 가루로 된 것 같은데 이걸 또 골라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방앗간 가서 곱게 빠달라고 해도 입자가 밀가루보다는 두껍기 때문에 채를 한 번 더 쳐서 고운 채로 쳐서 입자가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반죽에 넣기 위해서 채를 한 번씩 꼭 다시 쳐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설탕이 들어간 계란과 고운 가루를 섞어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반만 넣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쓸 데가 따로 있으니까요. 일단 머랭은 기계가 있네요. 네, 저희는 다 기계를 씁니다. 전문가들은 다 기계 써요. 손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계란 흰자와 설탕을 섞어서 머랭을 만듭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서 반죽에 넣어야 케이크의 푹신푹신한 식감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기잖아요. 쌀빵 반죽에 남은 가루와 머랭을 넣고 섞어주는데요. 머랭의 부피감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에 넣는다고 하네요. 머랭이 최대한 죽지 않게 이렇게 세로로 섞어주세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당근과 호두까지 넣어서 쌀빵 반죽을 완성하는데요. 휘젓지 말고 세로 방향으로 섞어야 머랭의 부피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틀이 있어요. 거기다가 케이크 모양의 틀에 천천히 고루고루 반죽을 부어야 하는데요. 이제 주방으로 이제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구워줍니다. 30분 정도 지나면 구수하고 달큰한 쌀빵 냄새가 진동하겠죠. 이번엔 케이크 위에 올릴 꽃장식을 만드는 시간. 은은한 색깔의 앙금이 짤주머니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중심을 잡아줄 심지를 만들고 짤주머니를 누르면서 꽃잎 한 장씩을 덧대는 방법으로 안쪽에는 작은 꽃잎,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점점 더 큰 꽃잎을 만들어갑니다. 꽃봉오리 아래쪽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완성. 아니 케이크 만드는 시간보다 꽃 만드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진짜 쉽게 만드시네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케이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색깔 만들고 하루 종일 꽃을 짤 정도였어요. 왜냐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다시 계속. 쌀빵 케이크 위에서 화려하게 피어날 꽃장식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잘 구워진 쌀빵을 10분 정도 식힌 후에 얇게 썰어주는데요. 그 위에 시럽을 발라서 촉촉하게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케이크에 바를 크림을 만들 차례인데요. 생크림과 설탕을 넣어서 섞어주고 상온에서 살짝 녹인 크림치즈를 더해서 다시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와 레몬즙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크림을 쌀빵 위에 고루 펴서 발라주는데요. 그 맛이 정말 궁금해요. 이제 쌀빵하고 어울리게 크림을 만들었거든요. 앙금 크림이라고. 그래서 사가시는 분들 대부분 후기가 고소하고 느끼하지 않아서 좋다고도 많이 말씀하세요. 맞아요. 또 생크림은 어느 정도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하잖아요. 네. 케이크 위에 슈가 파우더를 뿌리고 만들어 놓은 꽃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한 쌀빵 케이크. 화려한 장식을 적당히 사용해서 기품 있는 멋이 흐릅니다. 당근과 견과류가 알알이 박힌 케이크의 단면이 참 아름답죠? 정성으로 만든 케이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잠깐 빵 위에는 안 쓴다고 해서 뺏어 먹었는데 그때는 조금 빡빡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크림치즈랑 같이 어울려서 먹으니까 살살 녹네요. 건강한 맛 하면은 좀 맛없는 거 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맛있는 맛이죠? 그죠? 네, 맞아요. 진짜 이게 당이 충분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야, 쌀 케이크 매력적이네요. 이 카페의 케이크를 받은 분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한다고 합니다. 흔치 않은 케이크를 골라준 안목에 감사하고 쌀빵 케이크의 특별한 맛을 보고 다시 한번 고맙다고 전한답니다.
스승의 날 때 우리 선생님한테 선물했었어요. 아, 반응이 어땠어요? 너무 좋아하셨죠. 이런 걸 처음 받아봤다고 할 정도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좀 소화력도 약하시고 또 이제 일반 생크림이 너무 조금 느끼하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좀 쌀빵에 같이 어우러진 앙금 크림이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맛은 제가 빵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쌀빵은 그냥 자꾸 먹고 싶게 되고 찾고 싶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쌀빵 케이크 그녀가 좋아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또 어르신. 이 어르신들은요, 이 촛불 킨 다음에 한 입 드시고 또 안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또 그분들을 위해서 실속 있는 특별한 케이크 있을까요? 청주에서 맛있는 안주가 많기로 소문난 동네. 해가 지면 애주가들이 모여드는 곳인데요. 숙성회를 전문적으로 내놓는 일본식 선술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라시마세. 이거 봐, 이거 뭐 전형적인 이자카야 술집 맞네. 근데 여기에 정말 이 생일 축하하는 특별한 케이크가 있어요? 네, 아주 특별한 케이크 있습니다. 그러면 제과제 빵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없고요. 일식 자격증만 있어요. 예? 일식 자격증이요? 네.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아니, 일식 주점에 어떻게 케이크가 있어요? 회 케이크랑 초밥 케이크 2가지 있습니다. 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생선, 회와 초밥으로 케이크를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럼요. 와, 대박. 지금 이거 천사채죠? 네네, 맞아요. 요걸 엎으면은 약간 케이크 모양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회 썰어서. 네, 맞습니다. 알았다. 제대로 숙성된 광어가 연분홍 속살을 드러냅니다. 벌써 손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럼요. 아직 기다리셔야죠. 보기만 해도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천사채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면서 회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꺼낸 또 하나의 숙성회. 이건 저 알겠어요. 이게 약간 검은 거 보니까 장어 아니에요? 이거 연어예요. 연어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시마에 싸는 거라서 그래서 그래요. 왜 다시마에 싸나요? 연어는 이게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예. 다시마로 이렇게 숙성을 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다시마 속에 숨어서 새로운 맛으로 진화한 생연어. 도마 위에서 한 손으로 살짝 굴리면 동그랗게 말려서 접시 위에 올라갑니다. 그거 와사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걸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하는 게 더 이뻐서 지금 모양 내고 있는 거예요. 또 와사비로 나뭇잎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 진짜 아트네요, 아트. 그럼요. 예. 와사비로 만든 잎사귀는 장식 효과도 있지만 곁에 있는 숙성에 톡 쏘는 향이 배어서 풍미를 더한다고 합니다. 이제 축하 케이크의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 리본도 두르고 파슬리와 꽃으로 마무리 장식을 합니다. 축하 이벤트가 끝나면 보통 케이크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회 케이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에요. 일반 생일 케이크를 받았을 때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그것보다 이걸 받으면 어떨지 한번 그 반응을 보고 싶어요. 잠깐만요. 네. 자, 하나, 둘, 셋, 짜자자, 회 케이크예요. 이거 근데 오빠가 좋아하는 건데 회. 그래요? 네.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빠가 잠시 회를 좋아해가지고. 이쪽으로 회 케이크 쫙. 와! 생신이실 때 그 케이크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때 케이크 받으면은 좀 이렇게 먹긴 해요? 좀 뭐랄까 맛 정도 볼 정도로 그 이렇게 정도요? 저기는 하죠.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이 케이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무슨 반응이 어떨지 케이크세요? 궁금해요. 자, 아버님 회 케이크예요. 아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떠세요? 이거 받으면. 참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이건 충분. 아유. 그러면 자녀분들이 예. 일반 그 생일 케이크보다는 예. 이렇게 회 케이크 주면 난리 났네요. 그렇죠. 좀 감동받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초밥 케이크 틀이 되는 거죠,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건 또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이 초밥 틀에요. 비닐을 깔고 이제 초밥 밥을 다시 또 깔아요. 그다음에 회를 깔고 다시 밥을 깔고 또 다시 회를 깔고. 와, 일단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배불러지는데요. 뭐 깔을게요? 회 케이크와 초밥 케이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초밥 케이크는 촛불 끄고 나서 커팅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얇게 눌러 담은 밥 위에 가루 양념을 뿌리고 잘게 다져놓은 연어를 올립니다. 다시 밥을 깔고 여기에 부드러운 장어까지 등장합니다. 이거 보면은 약간 그 주먹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본식 주먹밥. 오니기리요? 예. 그거보다는 훨씬 재료가 많이 들어서 훨씬 맛있죠. 이 정도 양이면은요. 그냥 일반 초밥으로 했을 때 한 몇 피스 정도 나올까요? 저도 이렇게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거의 한 20-30피스는 나올 것 같아요. 20-30피스요? 네. 케이크를 꺼내면 화려한 단면이 드러나는데요. 맨 위에는 가스오브실을 살짝 뿌려줍니다. 숙성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푸짐한 재료가 들어간 초밥 케이크. 축하하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특별한 날,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녀를 위해 쌀빵 케이크를 골랐고 애주가이신 아버님을 위해 회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케이크는 여러분의 진심을 담기에 충분합니다.